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를 맡은 안성수 교수 연구실 장윤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Scalable Deep Generative Modeling for Sparse Graphs라는 ICML 2020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버뷰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논문은 그래프의 스파르시티,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를 만들었을 때 0이 1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되게 빈번한데 그 특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스케일러블한 그래프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제시를 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의 이름은 Big Graph Generation 해서 BIGG라는 이름이고, 네, 이것이 스파르시티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 0들은 제너레이트를 하지 않고 1만 제너레이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그래프 RNN이라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경우에는 뭐 0을 만들고 0, 1을 만들 1을 만들고 1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쫙 제너레이션을 해서 결국에 n 제곱번의 제너레이트를 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컴플렉시티가 되게 안 좋은 편인데 이 BIGG 같은 경우에는 이 0들 제너레이트를 다 스킵을 하고 저희한테 필요한 정보인 1만 제너레이트를 해서 최종적으로 요만큼만 제너레이트를 해서 그래프를 완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n 플러스 n 로그 n이라는 비교적 좋은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딥 그래프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그래프 분야에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트레이닝 그래프들의 스트럭처를 학습을 해서 리얼리스틱한 그래프를 제너레이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분자 그래프를 생성을 해가지고 뭐 드럭 디스커버리나 매트리얼 디자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서큐트 그래프를 제너레이트를 해서 칩 디자인을 하는 등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러한 딥 그래프 제너레이티브 모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샷 그래프 제너레이티브 모델, 그러니까 디퓨전 같이 이렇게 모든 매트릭스를 한 번에 제너레이트 하는 모델이 있고, 두 번째로 저희가 오늘 집중할 오토리그레시브 그래프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있습니다. 오토리그레시브 그래프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 0을 만들고 나서 1을 만들고 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음 1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드는 것을 말을 하고요. 이 뭐 이렇게 한 셀씩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줄씩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퀀스를 만드는 모델을 오토리그레시브 그래프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하고, 이러한 모델들은 주로 이 full adjacency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 n 곱하기 여기서 n은 노드 개수입니다. n 곱하기 n의 매트릭스를 전부 만들어야 돼서 되게 높은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컴플렉시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그래프의 특성은 스팔시티인데요. 스팔시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그래프가 이제 모든 엣지들이 다 연결된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보통 이러한 0이라는 엘리먼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러한 특성을 스팔시티라고 부르고요. 이런 그래프는 뭐 현실에서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커뮤니티 그래프나 몰레큘 그래프 이러한 다양한 그래프들이 이 엣지의 개수 m이 노드 개수의 제곱인 n제곱보다 작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오토리그레시브 그래프 제너레이션에서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스케일러빌리티인데요. 이 스케일러빌리티는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n제곱의 매트릭스를 모두 제너레이트를 하면서 항상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굉장히 높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제시됐던 논문들인 그래프 RNN이나 그랑 같은 것들은 다 O n제곱의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오토리그레시브 제너레이션의 문제인 스케일러빌리티를 그래프에 저희가 아니죠. 그 저자들이 이 스팔스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메소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메소드는 되게 간단한데요. 어, 이 모델의 이름은 빅 그래프 제너레이션을 의미하는 BIGG라는 모델이고 이거를 세 개의 컴포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하나의 셀,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전체에서 한 개의 칸을 만드는 방법인 제너레이티브 원셀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 한 칸이 모이면 이제 하나의 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로우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 줄들을 모아서 하나의 행렬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 행렬, 그러니까 전체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의 셀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 하나의 셀은 다시 말하면 U라는 노드가 주어졌을 때 V라는 이웃하는 노드를 어떻게 결정할지, 즉 하나의 엣지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하나의 셀을 만드는 방법을 한 줄로 말씀을 드리면 Hierarchical Recursive Decomposition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8개짜리 로우가 있으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 반 중에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어디에 일이 있는지를 예측을 하고, 만약에 왼쪽에 있다면은 이 왼쪽을 또 반으로 잘라서 왼쪽이랑 오른쪽이 있는지 예측을 하고, 또 왼쪽에 있으면 이제 이거를 하나의 엘리먼트가 될 때까지 반복을 리커시브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뭐 왼쪽 왼쪽 오른쪽 해서 여기에 일이 있다,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것을 하이라키컬 리커시브 디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의 컴플렉시티는 보실 수 있다시피 트리 구조기 때문에 O 로그 n이라는 컴플렉시티를 하나의 셀을 만들 때는 가지게 되고, 이걸 좀 더 확장해서 하나의 로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기존의 나이브한 어프로치에서는 이제 하나의 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요 n개를 다 예측을 해야겠죠, 한 칸씩. 하지만 저희 저자들의 방법에서는 그 하나의 노드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후드의 개수 곱하기 로그 n의 컴플렉시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OM보다는 이런 네이버후드 곱하기 로그 n의 컴플렉시티가 더 좋기 때문에 컴플렉시티를 이 부분에서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어, 저희는 이렇게 하나의 노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디시전의 시퀀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시전은 각각 하나의 엘리먼트가 레프트 혹은 라이트를 표현을 하게 되고, 네, 아까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뭐 전체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왼쪽에 있으면 뭐 레프트, 오른쪽에 있으면 라이트, 왼쪽에 있으면 또 레프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시퀀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세 번째 엘리먼트가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의 시퀀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퀀스를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결국에 하나의 엣지를 만드는, 하나의 엣지의 프로바빌리티가 이런 U라는 노드가 주어졌을 때 그 V를 만드는 프로바빌리티랑 같고, 이게 결국에 이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의 프로바빌리티의 곱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체 로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우는 결국에 이제 하나의 노드 U에 붙어 있는 모든 V라는 네이버후드들을 다 만드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이 로우. 저 유리님 죄송한데 혹시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들리시나요? 네, 너무 잘 아, 들립니다. 네. 저 그러면 혹시 앞에 쪽에 그 셀 단위로 예측하는 거 관련해서 네, 이게 뭔가 그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컴플렉시티 문제 때문에 뭔가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뭔가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이게 막 한 로우당 하나의 엣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다 예를 들면 지금 이 그림에서 같으면 8개에서 스파스하지 않은 그러니까 1이 들어가야 하는 파트를 결국은 다 체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그래서 네, 이제 말씀드린 게 그 하나를 만들 때는 로그 n의 컴플렉시티인데요. 그래서 네네, 하나의 로우를 만들려면 전체 n을 로그 n에다 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네. 네이버후드 개수만 곱하게 되니까 0은 예측을 안 해도 되는 거죠. 1이 있는 부분만 예측을 아, 하면 되기 때문에 아, 네이버후드 네. 개수 곱하기 로그 n의 컴플렉시티가 되고, 이거는 n보다는 보통 작다는 아, 말씀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확인하고 싶은 게 첫 번째 과정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두 번째 과정에서 어떤 노드의 로우를 만든다는 게 그 노드의 엣지들을 이제 만든다는 거죠. 네, 2번 맞습니다. 과정. 그럼 1번 과정은 기존의 애들 중에서 어떤 노드를 고를지를 선택을 하는 음. 거죠. 이게 약간 제가 그 약간 순서대로 말을 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 1번이 모여서 2번이 되는 거고요. 2번이 모여서 3번이 되는 거지. 이게 순서대로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가 아닙니다. 아, 이거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냥 아, 1번이 모이면 이제 2번이 되는데,
그리고 2번이 모이면 3번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아, 1번을 하고 나서 2번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네, 좀 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단계는 하나의 로우를 만드는 과정이고 이 로우는 방금 승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노드에 연결된 모든 엣지들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전에 이 그 반으로 자르고 반으로 자르고 반으로 자르는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결국에 하나의 트리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트리를 저자들은 엣지 바이너리 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로우에 연결된 모든 엣지들을 저희는 이러한 엣지 바이너리 트리 TU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 U가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노드랑 연결이 돼 있다면 이거를 이렇게 뭐 쭉쭉 내려가가지고 첫 번째 연결돼 있다, 두 번째 연결돼 있다, 또 두 번째 내려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괄호에 들어있는 것들은 트리노드 인덱스라고 부르고 이 트리노드 인덱스는 루트의 경우에는 뭐 V1부터 VN까지 레인지를 표시를 하게 되고 이걸 또 반으로 잘라가지고 뭐 V1부터 2분의 N까지 또 그 다음 거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리컬시브하게 반을 자르게 돼서 인덱스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트리를 만들고 나면 결국에 이 로우랑 이 트리가 같은 것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로우를 만드는 것이 결국에 이 하나의 바이너리 트리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랑 똑같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리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제가 원셀을 만들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시퀀스를 각각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맨 왼쪽의 패스를 따라가고 뭐 그 다음 패스를 따라가고 그 다음 패스를 따라가고 그 다음 패스를 따라가는 이렇게 시퀀스를 총 4개를 만들어야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비효율적인 게 위에 있는 뭐 1,8에서 1,4로 가는 요 패스는 계속 만들어야 되고 또 뭐 오른쪽으로 가는 패스도 이렇게 중복하는 패스가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 컴플렉시티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로그 n을 이제 nu의 네이버후드만큼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nu 곱하기 로그 n의 컴플렉시티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두플리케이티드 패스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이 트리를 만들 때 DFS 방법으로 트리를 제너레이트 하기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DFS 방법으로 만들었을 때 장점은 이렇게 n6 곱하기 로그 n번 같은 거를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트리 노드의 개수만큼만 제너레이션 과정을 진행을 하면 이제 저희의 제너레이션 과정 그러니까 로우를 만드는 과정이 끝이 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DFS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고 각 단계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리커시브하게 레프트 차일드랑 라이트 차일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순서는 레프트를 먼저 만들고 나서 라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간단한 수도 코드로 표현을 하면은 레프트 차일드를 만들래 물어보고 레프트 차일드가 있으면은 요 레프트 차일드의 서브 트리를 다 만들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다시 돌아와서 라이트 차일드를 만들래 물어보고 라이트 차일드 만든다고 하면은 또 이걸 서브 트리 다 만드는 형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DFS 서치 방법이랑 비슷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프로비리티를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 TU가 앞서 말씀드린 그 하나의 로우를 나타내는 엣지 바이너리 트리를 의미를 하고 이거를 프로비리티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각각의 프로비리티가 의미를 하는 것은 PLCHT는 이제 T가 레프트 차일드를 가질 확률이 되고 반대로 RCHT는 라이트 차일드를 가질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트리 노드들이 그 트리 노드들이 레프트 차일드 혹은 라이트 차일드를 가질 확률들을 다 곱해서 전체 엣지 바이너리 트리의 프로비리티를 구하게 됩니다. 요거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노드가 요 하늘색 T라고 할게요. 그럼 먼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프트 차일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레프트 차일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받아오냐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모든 트리들의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정보라고 해서 탑다운 정보라고 해서 HTAP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PLCHT는 결국에 PLCHT인데 conditioned by HTAP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베딩을 가져오기 위해서 트리 LSTM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레프트 차일드를 만들래 했을 때 만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다음으로 요 서브 트리들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요 서브 트리들을 다 만들고 나서 리커시브하게 서브 트리가 다 만들어졌다는 가정하에 이제 다음으로 라이트 차일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라이트 차일드를 만드는 과정은 레프트 차일드랑 조금 다르게 기존에 만들어졌던 모든 익시스팅 트리들의 탑다운 정보에다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레프트 차일드 서브 트리들의 바텀업 정보까지 더해서 네, 지금 라이트 차일드를 만들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아래에 써 있는 것처럼 라이트 차일드를 만들 확률은 위에서 내려오는 탑다운 정보랑 방금 전에 만들었던 레프트 차일드의 서브 트리 정보에 바텀업 정보를 더해서 만든다. 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이 엣지 바이너리 트리, 그러니까 하나의 로우를 만드는 프로바빌리티는 레프트 차일드의 프로바빌리티랑 라이트 차일드의 프로바빌리티를 곱하는 건데, 이거는 레프트 차일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정보, 그러니까 existing 트리들을 모은 정보를 받아서 확률을 만들게 되고, 라이트 차일드를 만드는 것은 existing 트리로부터 받아온 정보랑 이제 방금 전에 만든 레프트 차일드의 정보를 바텀업으로 가져온 정보, 이렇게 식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 로우들을 모으면 결국에 요 로우를 이제 3D로 만든 건데요. 요 하나의 로우가 각각 하나의 트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로우들을 다 모으면 저희는 이제 전체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맨 처음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토 리그레시브 제너레이션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오토 리그레시브 제너레이션이라 함은 결국에 저희가 지금 뭐 U라는 로우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0부터 U-1까지의 모든 엣지 바이너리 트리 정보들을 받아서 U번째 트리를 만들게 되겠죠. 네, 되게 나이브하게 사실 접근을 하면은 그냥 간단한 LSTM을 생각을 해서 뭐 0 정보를 받아서 1 만들고 또 1 정보 받아서 2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거의 단점은 이 논문은 스케일러빌리티에 집중을 하고 있는 논문인데 LSTM은 ON이라는 되게 높은, 되게는 안 높죠, 조금 높은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방법인 페닉 트리라는 방법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페닉 트리는 이피션트하게 프리픽스 서머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리픽스 서머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지금 3을 만들고 싶다 하면 0, 1, 2의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요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고요. 이거는 또 트리 구조이기 때문에 O 로그 n의 컴플렉시티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트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우선 요 트리 셀은 이제 요 두 개의 차일드들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트리 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웃한 것들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1, 2가 모이면 다음 레벨이 1이 되고 3, 4가 모이면 다음 레벨이 2가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제가 예를 들어 3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트리들의 루트의 정보를 지금의 인베딩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3이라는 거에 로우의 정보를 알고 싶으면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게 요 동그라미랑 요 빨간색 노드 그리고 요 동그라미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동그라미들을 이제 다 받는 게 아니라 빨간색 네모에 이미 정보가 요약이 돼 있으니까 빨간색 네모랑 두 번째 동그라미 이렇게만 받아서 로우 3의 인베딩을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예시를 더 보여드리면 로우 6의 정보를 만약에 얻고 싶다. 그러면은 요 동그라미 6개의 정보를 다 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저장해 놓은 파란색이랑 초록색 정보만 받아가지고 6의 정보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n개를 다 받는 그 인베딩 방법들보다는 로그 n으로 되게 낮은 컴플렉시티를 가지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워드 제이슨 씨의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와닿지 않아서 그런데 혹시 음, 뭐 전처리로 정렬을 한다던가 그런 게 있나요? 오더링을 어떻게 하냐는 말씀이세요? 네네. 어, 이 논문에서는 그냥 BFS랑 DFS 사용해서 어드세스 매트릭스는 오더링을 했고요. 뒤에 에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다양한 오더링에 따라서 그 퍼포먼스가 바뀌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사실 오더링에 따라서 네. 그 로우를 나타낸 트리 모양이 엄청 바뀌는 게 아닌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거는 제가 제가 오토리글스 그래프 제너레이션 해서 그럴 수 있는데 모든 오토리글스 그래프 제너레이션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고 이 페이퍼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비겁한 변명. 그 처음 애초에 바이너리 트리로 생성 안 하고 인접 행렬을 4개로 잘라 4사분면으로 만들어서 4이 트리로 이렇게 찾아가면 안 되나요? 그러면은 이 팬윅 트리 이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생성할 수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 네. K2 트리 같은. 아, 그렇게 되나요? 그게 제가 한 아, 근데 그걸 이제 좀 방법이 다르긴 한 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그 트리 구조를 가지고 제너레이션을 했으면 네, 더 그죠.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게 우리 논문이군요. 네, 네. 저도 보고 되게 네.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네, 그래서 컴플렉시티를 이제 요약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BIGG의 컴플렉시티는 최종적으로 n 플러스 m 로그 n의 컴플렉시티를 가지게 되고 이게 나오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페닉 트리가 O 로그 n의 컴플렉시티를 가지는데 이거를 n번 계산을 해야 되니까 노드가 n개니까 이제 O(n) 로그 n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각각의 트리를 만드는 컴플렉시티는 네, 요 트리들의 결국에 트리 노드 개수들의 합이 될 거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 트리 노드는 진짜 안 좋은 경우에 그 NU 로그 n의 컴플렉시티를 가지기 때문에 네, 요식이 되고 이제 요 NU들을 썸하면 당연히 엣지의 개수가 되겠죠. 네이버후드의 개수들이니까. 그래서 OM 로그 n의 컴플렉시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ON 플러스 M 로그 n의 컴플렉시티를 가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실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실험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는데요. 첫 번째로 제일 티피컬한 태스크인 제너럴 그래프 제너레이션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MMD라는 매트릭으로 비교를 했고요. 이 MMD는 뭐냐면 결국에 테스트 그래프의 어떤 분포, 뭐 예를 들어서 디그리의 분포, 아니면 뭐 오르빅 개수의 분포 이런 거랑 이 저자들이 제너레이트를 한 제너레이티드 그래프들의 분포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테스트 그래프랑 제너레이티드 그래프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나타내는 매트릭이고 그게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데이터셋들이 다 그래프 제너레이션 태스크 중에서는 굉장히 거의 제일 큰 데이터셋들이고 다 굵은 글씨인 거 보면은 이제 꽤나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도 좋지만 퍼포먼스도 이제 세크리파이즈 하지 않았다는 게 강점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제너레이션 스케일러빌리티가 이제 본인들이 주장한 이론이랑 맞는지에 대한 실험인데요. 이 주황색 선이랑 보라색 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n 플러스 m 로그 n의 컴플렉시티를 나타내는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BIGG를 이제 각각의 다른 노드 개수의 그래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 선이랑 맞는지를 실험을 했는데 뭐 꽤나 잘 맞다는 얘기고 네, 다음으로 그래프 사이즈를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 그 퀄리티가 계속 유지를 되는지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했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이 그란이라는 논문이 기존에는 되게 스케일러블하다고 여겨지던 논문인데 이제 노드 개수가 5만 개 이상 되면은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없는데 BIGG의 경우에는 되게 컨시스턴트하게 성능이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서 이제 컴플렉시티와 스케일러빌리티가 좋고 제너레이션 퀄리티도 꽤나 좋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다른 오더링들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바뀌냐에 대한 에벌레이션 스터디인데요. 네, 그 DFS랑 BFS가 제일 좋기는 했지만 다른 것들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네, 이런 결과고 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결국에 그래프의 스팔시티에 되게 의존을 하는 논문인데 그래서 스팔시티의 정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스팔시티를 이제 점점 안 스팔스하게 만들어도 성능이 되게 컨시스턴트하게 유지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 막 20%, 30%, 50%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만하셨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논문은 ON 플러스 M 로그 N의 컴플렉시티를 가지는 굉장히 스케일러블한 그래프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제시를 했고 사용한 방법은 리커시브하게 엣지 바이너리 트리를 만드는 것으로 네,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스케일러블한데도 불구하고 되게 컴피티티브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네, 굉장히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유님 혹시 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아, 그 메소드 파트에서 일단은 혹시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델이나 로스 펑션 같은 것 부분들은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네네. 아, 그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그 분포함수에 방금 전 슬라이드 아닌가요? 그 크게 한식만 있는 이게 한식. 어? 네. 네, 이거 아닌가요? 아, 혹시 이 분포를 학습하는 게 이 모델, 네, 이 메소드가 이 분포를 학습을 하는 건가요? 네네. 맞고요. 그 모델은 네네. 제가 아까 앞에 되게 후루룩 말을 하고 넘어갔는데 트리 네. LSTM이라고 트리 구조를 반영하는 LSTM 모델이 있는데요. 그 모델을 네. 사용하고 아, 어, 그러면 막 제가 그래프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제너레이션 하는 목표가 뭔가 뭐, 이- 이런 분포랑 비슷한 분포를 가지는 그래프를 생성을 하는 걸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뭐 스팔시티가 비슷한 애들이 형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조가 비슷한 애들이 형성이 되는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너레이션의 목표가 스팔스한 거를 되게 적은 컴플렉시티로 생성하겠다라는 목표는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제너레이션 하고자 하는 그래프 자체가 어떤 그래프인지? 그러니까 네네. 그 그래프 제너레이션 자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네네. 트레이닝 그래프의 구조를 스파르시티랑 아예 관련이 없이 그냥 트레이닝 그래프의 구조를 잘 배우는 거고 이미지랑 사실 똑같죠. 이미지도 이제 학습하는 이미지들이랑 최대한 특성이 비슷한 이미지를 나이브하게 네.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스파르시티랑은 일단은 관련이 없는데 근데 그걸 아, 스파르시티를 연관지어서 말을 하면은 트레이닝 네. 그래프의 스파르시티랑 비슷한 이제 제너레이티드 그래프들을 만드는 게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스팔시티도 그래프의 스트럭처의 특성이니까 네. 이제 아, 제가 스팔시티를 계속 언급을 하는 거는 이 논문은 이제 스팔스한 그래프를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고 그 네. 그래프가 스팔스한 특성을 대부분의 경우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불필요한 제너레이션들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네, 그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서 이렇게 컨디셔널하게 생성을 하는 이유가 그, 어드 제이슨씨 매트릭스로 치면은 시메트릭하게 생성을 해야 하잖아요. 음, 어, 곧 네. 언다이렉티드 그래프가 가정하에 네네.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라면은?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만족을 다 하나요? 이렇게 생성을 하면은? 음, 좋은 질문이네요. 우선은 이제 컨디션이랑 그 시메트릭이 관련이 있냐라고 하면 그거는 제 생각엔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네네. 여기에 있는 컨디션들은 이제 기존 그 트리를 만들 때에 이제 기존에 만들어졌던 트리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노드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네. 하나의 로우 안에서 하나의 로우 안에서 이제 만드는 거니까 이건 시메트릭이랑 관련이 없을 것 같고 근데 문전님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에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라면은 이제 기존에 생성된 로우의 정보를 받아야지 얘가 시메트릭한 거 바로 1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네네. 이 논문에서 따로 언급은 없었는데 제 생각에 그거는 이들의 가정은 이제 결국에 이 로우들을 제너레이션 하는 걸 오토 이글스바 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네네.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은 했을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어토리그리시브 한 거에서 그런 시메트릭한 거에 대한 가정은 하지 않나요? 왜냐면 시메트릭한 걸 가정하면 컴플렉시티가 그래도 확 또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약간 그걸 고려를 안 하는 고려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음, 익스플리 설명을 안 해서 그게 약간 손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 들어서요. 네, 그 엄마가 다를 것 같은데 그 네. 제가 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약간 비슷한 아까 김동 교수께서 말씀해주신 트리를 만드는데 트리에서 이제 그 리던던트한 노드들을 다 지우는 방식으로 그 시메트릭한 거를 이제 컴플렉시티를 낮추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보통의 웍들이 그거를 고려를 하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네, 웍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좀 간단한 질문들인데 이거 마이너한 건데 그 페이지 번호가 익스페리먼트 첫 페이지 네. 네, 테이블 그 Vmax가 그래프들 중에서 노드가 제일 많은 거 average가 평균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프로틴은 왜 average가 max보다 높죠, 지금? 어, 이거 제가 알기로 저자가 잘못 쓴 것 같은데 네. 엣지맥스가 1575인 데이터고 아, 바뀐 거죠. 네, 그게 서로. 엣지맥스입니다. 이거 그 Vmax랑 V에버리지가 바뀐 게 아니라 제 네. 생각에 V에버리지랑 엣지맥스가 바뀐 거. V-average나 이거 세 Hmax. 개가 한 번에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500 Vmax가 500인 건 맞고요. 네. 엣지에버리지가 이제 엣지맥스가 1575고 엣지에버리지가 258이고 엣지맥스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아, 네네.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 데이터셋별로 그래프가 몇 개인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제가 아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네. 트레이닝 테스트 밸리데이션 합쳐서 그리드가 200개 내외였던 것 같고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프로틴은 한 700개, 800개 정도고 포인트 클라우드는 되게 개수가 적어서 한 100개 안 됐던 것 같고요. 랍스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리고 실험이 이 테이블 말고는 더 진행이 안 된 거죠. 그 그래프 제네레이션 자체는. 한 개 더 있었는데요. 그거 네. 이제 제가 뺐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잘 몰라서 솔직하게 뺐는데 그 SAT라는 그래프를 만드는 태스크가 있었어요. 그냥 사실 궁금한 게 이건 좀 옛날 논문인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그 요즘은 몰레큐 같은 거 하면 밸리디티나 노벨티 이런 걸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수치도 사실 네네. 트레인셋을 그냥 그대로 복붙하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혹시 뭐 따로 체크해 보셨는지?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일단 그 몰레큐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 논문은 애초에 논문 시작할 때 저희는 피처드 그래프 안 다룹니다라고 받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몰레큐 실험은 없었고 그래서 요새 나오는 그 매트릭 중에 하나가 그 스펙트레라는 논문 보시면 혹은 다이그레스라는 논문 보시면 VUN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밸리드한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네모네모 아니면은 밸리드하지 않고 또 이제 유니크한지 노벨한지 그래서 그 VUN이라는 매트릭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밸리디티라는 건 이제 그리드나 뭐 SVM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이제 뭐 프로틴은 이제 밸리디티 같은 걸 재기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아, 그러면 이 모델을 그 매트릭으로 테스트해 본 경우는 없는 거죠? 네, 그 결과는 없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그래프 쪽이 좀 생소해서 그 원래 그래프에 있는 노드들은 서로 순서가 없는 것들인데 계속 이제 이 방법 하나의 로우에서 왼쪽 편에서 오른쪽 편으로 컨디션을 주다 보니까 네. 그 뭔가 순서의 인베리언트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방법일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왼쪽에 자주 등장하는 노드들. 네.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디펜던시가 생겨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노드들 순서가 되게 무지하게 바뀔 때도 잘 워킹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네,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비겁한 변명밖에 못 드리는데 그런 공격이 오토 리그레시브 그래프 제너레이션을 하면 항상 이제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클레임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장 쉽게 이제 반박하려면 쉽고 비겁하게 반박을 하려면 이렇게 그
랜덤 노드 오더링에도 잘 되니까 네, 뭐 그 비록 이제 퍼뮤테이션 뭐 인베리언트 이퀴버런트 하지는 않지만 이제 뭐 잘 될 겁니다라고 방어하는 게 제일 네, 비겁하고 나이브하고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지 못한 하지만 저도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그 이제 카노니컬 오더링 그러니까 하나의 오더링을 사용했을 때 그래프 제너레이션 성능이 가장 좋은 경향성이 있다. 이런 논문이 있어서 그걸 인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더링 한 개 썼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아, 네, 오프라인에서 질문 있으신 아니요, 상황. 아무 질문 말씀하세요. 네네. 그러면 저 민우님 질문에 이어서 저는 사실, 음, 어,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왜냐면 그, 이게 그냥 제너레이션이니까 그냥 하나의 순서로 픽스돼 있는 상태에서 그 분포를 배우고, 거기서 어떤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생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래프를 하나 만들게 되면은 이제 뭔가, 어, 그냥 그래프가 생성되는 건 똑같은 것일 텐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그래프를 볼 때마다 기준이 바뀌는 거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그래프를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그 분포를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해서 보는 게, 분포를 학습하기에도 효율적일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학습한 친구 자체는 이제 그냥 하나의 그래프가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성돼서 그래프 자체를 보면은 그때부터는 노드 퍼뮤테이션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왜 이게 퍼뮤테이션에서도 뭔가 로부스트한지 같은 게 공격이 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도 문정님 같은 리뷰어를 만나고 싶은데요. 제 생각에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같은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다른 트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더링이 여러 개면 그러면 네네. 이 프로바빌리티 자체가 같은 그래프를 나타내는 프로바빌리티인데 프로바빌리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 이제 그게 되게 컨시스턴트하지 않지 않냐. 네, 그런 로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맞는 반박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지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축을 다르게 하면은 음, 축 같은 거를 이동하거나 막 그렇게 하면은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게 생기면은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적당하고 스탠다드한 어떤 축 하나를 두고 거기서 이제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도 그래프를 그런 식으로 똑같이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뭔가 그러니까, 네, 여기 어떤 약점이 있나요? 네. 제 생각 그 문제가 뭔지는 잘 저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네네. 이미지랑 차이점은 이미지는 그 X, Y 순서가 모두에게 다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순서인 걸 알잖아요. 그게 되게 공통된 생각인데 그래프의 네. 경우는 아직까지 뭔가 어떤 오더링이 좋다, 뭐 혹은 이 오더링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카노니컬 오더링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진행이 안 돼서 이제 모두가 같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적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이 혹시나 더 좋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없기 네네. 때문에. 네네. 아, 있긴 하겠지만 많이 이제 컨시스턴트하게 모두가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음, 네네네. 네네.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네, 발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